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V3를 한 지 정확히 또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선수들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감독님, 단장님 뭐 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요번 주에도 또 유퀴즈에 오지환 선수랑 임창규 선수랑 출연한다고 하는데, 또 재밌는 또 컨텐츠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승 후에 맞는 비시즌이다 보니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계속해서 비시즌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가지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염경엽 감독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왔을 때도 그렇고 시즌 초반에도 그렇고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SK나 넥센에서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비판 여론도 좀 많았고, 저 역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우승으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야구가 선수의 영향이 가장 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지만, 못할 때는 감독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면은 잘할 때도 감독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알잖아요. 좋은 선수들 가지고도 우승을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결국에는 이 좋은 선수와 좋은 지도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버지, 염감독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1년 전으로 정확히 돌려보겠습니다. 2022 광탈을 당하고 그 자리에 구본능 구단주 대행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독이었던 유지영 감독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후보군에 대한 건토를 구본능 구단주 대행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본능 구단주 대행님의 선택은 염경엽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사실 염경엽 감독님은 원래는 육성 총괄로 LG에 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대표팀 기술위원장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향이 끼치지 않는, 또 육성을 뭐 히어로즈에 있고 SK에 있으면서 또 단장 역할도 했었으니까 그 보좌하는 역할로 좀 데려오려고 했는데, 전화를 직접 해서 염 감독이 감독하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구본능 구단주 대행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염경엽 감독을 선택을 했고, 감독님도 뭐 본인이 SK에서나 이 히어로즈 있을 때 좀 잘못됐던 거를 쉬는 동안 많이 공부를 하셨고, 또 미국 연수도 다녀오셨고, 조금 많은 걸 내려놓고, 또 히어로즈나 SK 있을 때는 이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항상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LG에 와서는 화가 나든 뭐 기분이 좋든 이렇게 표출을 하는 모습이 아무래도 본인이 또 많이 내려놨다는 좀 증거이지 않을까.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고 건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LG에 와서는 또 그동안에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규 시즌 우승을 만들어냈고요. 외국인 투수 한 명 없이 치른 한국 시리즈에서도 정규 시즌 우승 감독답게 베네켄 없어도 단기전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서 결국 통합 우승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정규 시즌 우승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빨? 뭐 감독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시즌이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간 것만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선수를 관리하고 어떤 선수를 쓰고 어떤 선수를 어디에 기용하느냐는 아직까지 한국 야구에 있어서는 감독의 역할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모아놔도 그걸로 라면을 끓일 줄 아는 사람이랑 그걸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랑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즌 초에 다시 생각을 하면 오지환 선수도 다쳤었고, 오스틴 선수도 사실은 캠프 때 다치고 막 시범경기 때 못하니까 막 집에 보내라 그러고 난리 났었죠. 그리고 고우석 선수도 WBC 때 다쳤었고, 정우영, 이정용, 고우석 대신에 대체할 마무리 투수들도 부진했었습니다. 주전 2루수로 낙점한 서건창 선수도 부진했었고요. 켈리 전반기에 부진한 거 아시죠? 주전 내야수로 1루수로 포지션 변경까지 하면서 주전으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선언했던 이재원 선수도 부상이었고, 선발진이 아예 무너졌었고요. 시즌 중반 이후로부터는. 그리고 후반기에는 플러코가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는 문보경 선수의 공백도 있었고, 팀의 뭐 선수들의 부진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악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이를테면은 백업 역할을 해주던 뭐 김민성이나 손호영도 정말 쓰려고 했는데 좀 다치거나 했던 기간이 있었고, 또 송찬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로 팀이 구상했던 거랑은 조금 달랐는데, 여기서 이 선수들을 믿고 좀 기다려서 한번 써보자 라고 한 게 아니라
빨리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결과로 증명해낸 게 유연하게 대처를 했던 게 저는 올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새로운 필승조를 발굴해냈죠. 유영찬, 솔직히 뭐 캠프에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1군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필승조로 좀 등용할 수는 없는데, 특히나 뭐 유중일 감독 때도 뭐 이상규라든지 뭐 유지영 감독 때도 뭐 이지강이라든지 이렇게 무명 선수가 이 선수 좋다고 얘기까지 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잘 못 썼거든요. 근데 새로운 필승조들을 3명이나 만들어냈습니다. 유영찬, 백승현, 박명근인데, 백승현 선수도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잘 쓰지 않던 그런 선수였는데 바로 1군에서 사용을 하고, 박명근 선수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필승조 그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필승조 선수들이 무너졌을 때 시즌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선수들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필승조를 넣어놔서 기존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더 강력한 필승조를 좀 구축하게 하는, 뭐 김진성이랑 함덕주를 또 적재적소에 잘 쓰면서 시즌 끝까지 잘 운영을 했던 것도 있지만, 역시 필승조 새롭게 발굴한 거, 이 3명이나 이렇게 좋은 역할로 만들어낸 게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발이 아까 무너졌다 했잖아요. 이 자리에 이정용 선수를 다 우려를 했고, 뭐 시즌 중에 누가 선발 전환이냐, 개 망했네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 이정용 선수가 포크볼을 장착을 하고 선발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버틸 수가 있었고, 또 포크볼을 장착한 이정용 선수는 단기전에서도 전천후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김윤식 선수 다시 몸부터 만들어라, 억지로 꾸역꾸역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빈자리가 없어도 선발을 어떻게든 채우고 김윤식을 다시 준비시켜서 9월 이후에는 다시 그 후반기에 건강했던 김윤식의 모습을 찾았고, 단기전에서도 이 선수가 4차전 선발승을 거두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허리가 안 아픈 김윤식은 정말 10승에 가까운 호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고요. 김민성 선수, 그동안 움직임이 많이 제한적이었던, 백업 봐도 3루만 보고 가끔 2루도 나가고 했는데, 2루수가 별 땐 2루수, 유격수가 별 땐 유격수, 또 1루수 백업으로도 전 포지션을 활용을 하면서 이 선수를 참 120% 정도 잘 활용했던 것 같고요. 또 뭐니뭐니 해도 역시 2루 자리에 신민재 선수를 발굴해내면서 서건창의 부진, 그리고 이제 김민성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자 신민재 선수를 대주자나 외야 백업으로 방치하지 않고 캠프부터 2루 수비와 타격을 준비를 시켜서 주전 2루수로 사용을 했고요. 불펜 3연투 찾아보면 김지성 선수 2번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잇몸으로 버티는데도 어쨌든 우리가 선발이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발이 약하다 해서 불펜을 막 굴리게 되면은 선발 불펜 동시에 무너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장기전에서. 근데 이제 불펜 3연투를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나름대로의 관리를 좀 해냈다. 혹사를 한다는 또 염경엽 감독의 선입견을 깨버리는 그런 장면이었고, 오스틴 선수의 1루수 전환도 마찬가지로 캠프 때는 계속 외야수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페어트레이스 2번째 경기에서 1루수가 빠지자 김현수 선수보다는 오스틴 선수를 1루로 쓰면서, 1루수 지금 오스틴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받게 생겼죠. 1루수 전환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퓨처스 유망주들 1군 투어 실시하면서 뭐 신인인 김범석 선수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퓨처스 선수들을 체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써먹는지, 뭐 오석주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상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의 선수들을 또 1군 등록해서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스프링 캠프에서 잘 못 본 선수들은 시즌 중에 불러서 내년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또 김진수 선수가 또 후반기 막판에는 또 이렇게 메이저 투어 합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좀 도모할 수 있는 많은 선수들을 최대한 직접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빨이란 얘기가 있길래 제가 자료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해 팀 WAR 승리 기여도인데요, 타격 1위, 투수 1위, 선발 4위 팀이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업셋을 당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타격 1위 역시 잘했는데, 투수에서 4위, 선발은 7위였는데도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는 지난해가 더 좋았습니다만, 올해는 역시 이 선수단은 뭐 아예 못한 건 아니고 당연히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여기에 염경엽 감독이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가 같이 시너지를 좀 발휘한 게 아닌가. 저는 항상 야구는 선수가 90%다.
근데 감독의 10%도 무시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 그래서 그 10%를 잘 채울 수 있는 게 염경엽 감독이지 않았나. 좋은 케이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케이크를 누군가가 사게 장식을 잘 해줘야 되는데 케이크를 만들어 놓고 장식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장식을 염경엽 감독이 잘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전에서도 증명에 성공한 염경엽 감독님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4차전 선발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원래는 이정용을 선발로 활용을 했었으나 분명히 플로코가 빠진 선발에 약점이 생길 것이다 해서 불펜 경험이 많은 이정용 선수를 전천으로 돌리고 김윤식을 선발로 준비시켜서 앞에 또 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4차전에만 준비하게 한 게 대단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2차전 선발 투수 최원태는 2022 플레이오프 플로코와 다르게 1회에 바로 강판을 시켜서 아웃카운트 1개 잡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뒤에 투수들을 다 붙여서 결국에는 2차전 잡아오고 또 희생번트 작전도 지난해에는 번트를 댔을 때 결정적으로 실패를 하면서 시리즈가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수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깨다 보니까 정규 시즌은 많이 실패를 해봤으니까 대부분의 작전이 뭐 실패해도 웃고 뭐 그리고 웬만한 작전들은 다 통했어요. 그래서 작전도 잘했고 또 2, 3차전에 불펜 벌떼 야구까지 성공을 하면서 선발이 좀 밀릴 수 있는 경기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특히나 3차전에서 고우석 선수가 먼저 8회에 등판을 하고 뒤에 이정용을 남겨놓으면서 만약에 이정용이 먼저 나오고 고우석이 나왔더라면 고우석 선수가 또 불론을 저지르게 되면은 나올 투수가 없었는데 고우석 선수가 좀 한계 투구수에 다다르니까 이정용 선수를 마지막까지 남겨놨다가 세이브를 기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전임 감독들이랑은 염경엽 감독님이 좀 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을 최근에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부담감, 뭐 이 팀의 색깔, 유중일 전 감독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게 이 팀의 색깔이다. 특정 선수가 아니면 작전을 내거나 대타를 쓰기 어렵다 했고, 유지현 전 감독은 마지막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다. 시즌을 상위권으로 끝낸 팀이 지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겐 더 큰 부담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선수들을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염경엽 감독님 앞에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오지환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요, 감독님이 주문으로 선수들이 도루를 하다가 많이 죽기도 했다. 언론과 팬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셨지만 선수들의 마인드 자체가 도전적으로 바뀌었다. 신민재, 문성주, 문보경까지 다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플레이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지환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오지환 선수는 또 LG에서 가장 오래 뛴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꼭 단기전만 가면 우리 팀이 좀 아쉽고, 예, 업셋을 좀 두려워하고, 또 아무리 좋은 정규 시즌을 만나도 가을 가면은 꼭 뭔가 약점이 있어 보이고 이랬는데, 올해는 정말 그런 걱정을 좀 안 하지 않았나. 물론 1차전을 졌어도. 예, 그래서 선수들이 또 1패 뒤 4연승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염경엽 감독이 또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이 팀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치고 던지고 뛰라고 주문했다. 실패를 감수하면서 도루와 번트 등 작전 지시를 많이 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5월쯤 되니까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뛰었다 라고 하면서, 역시 뭐 많이 뛰는 거에 대한 뭐 반감도 있을 테고 실패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뭐 확률을 좀 많이 거슬렀기 때문에 가끔은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도, 그래도 선수들은 더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그야말로 두려움 없는 노피어 야구를 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뭐 뛰다가 죽어도 다음 타석에서 다음 수비에서 만회하면 되니까 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염경엽 감독님과 함께한 2023 시즌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계속해서 염경엽 감독님이 3년 임기 동안 계속해서 또 팀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승 한번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아직까지 V4가 어색하긴 하지만 또 감독님과 또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계속해서 이 기쁨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